이제 장모도 죽었으니 걸림돌이 없네요. 돈도 없는 거지 같은 집안. 이미 끝이지 뭐. 저관 속에 있는 분, 우리 만나는 거 알고 갔을까? 설마 그걸 알았으면 벌써 벌떡 일어났겠지. 윤가영은 어머니의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 최도훈이 회사 후배 장세라와 포옹하며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가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곧 이혼할 거야. 넌 젊고 예쁘잖아. 거지 집안 딸이랑은 끝이지.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누르고 행운 찾아가세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영이 대기업 법무팀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최도훈은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의 사법고시까지 패스한 엘리트 변호사였습니다. 법무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고 신입사원들에게는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영에게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야근을 할 때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가져다 주고 복잡한 계약서, 검토 업무를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영 씨는 정말 법 감각이 뛰어나네요.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좋은 교재도 추천해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도훈은 가영을 신사동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생일에는 샤넬 클래식 백을 선물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가방을 받았을 때의 기쁨을 가영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비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너무 비싼 건데. 우리 가영이한테는 이런 게 어울려야지. 1년간의 달콤한 연애 끝에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압구정동 그랜드 웨딩홀에서 열린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베라왕 드레스를 입고 바이올린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가영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신에게도 완전한 가정이 생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영아, 결혼하면 회사는 그만둬.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 불편하잖아. 하지만 변호사 시험은 집에서 준비해도 돼. 내가 다 지원해 줄게. 아내가 일할 필요 없도록 내가 열심히 벌 테니까. 가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도훈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 초기만 해도 도훈은 여전히 다정했고 가영은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 집안일을 하며 변호사 시험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지만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밥이나 해. 바깥 일은 남자가 하는 거야. 결혼 2년째 도훈의 말투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다정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아내를 무시하고 깔보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가영의 어머니 송영이를 향한 조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송영이는 남편 없이 혼자서 가영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김밥과 계란말이를 도시락으로 싸서 청소 일터로 나갔습니다. 강남 일대 오피스 빌딩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을지로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부잣집 파출부 일까지 했습니다. 거칠어진 손과 굽은 어깨로 번 돈은 모두 딸의 학비와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또 오신다고? 도훈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냄새나잖아. 비누 냄새가 아니라 뭔가 찢든 냄새. 여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서 거지 집안에서 나온 여자들 특징이야. 맨날 돈 타령하고 남한테 기대려고 해.
가영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째 집에 온 독촉 전화로 도훈의 숨겨진 면을 알게 된 것입니다. 최도훈 씨 맞죠? 강남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빌린 돈 언제 갚으실 건가요? 아, 부인이시군요. 남편분이 3천만 원 빌려가셨는데 한 달째 연락이 3천만 원. 가영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훈을 추궁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지노는 작은 거야. 비트코인이랑 주식에 더 많이 넣었어. 얼마나 잃으셨어요? 한 1억 정도? 1억 원.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금액이 도박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가영의 결혼자금 1,000만 원을 마련하려고 3년간 새벽일까지 했었는데 미안해. 곧 본전 뽑을 수 있어. 이번에 정말 확실한 정보 있거든. 도박이 무슨 정보가? 야, 넌 몰라. 남자 일에 끼어들지 마. 그때부터 가영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도훈은 점점 더 포악해졌고 가영을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라면을 끓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가영이 피곤하다고 하면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했다고 피곤해?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송영이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가영아, 수술비가 800만 원 든다는구나.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는 걸 싫어했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수십 년간 고된 일로 생긴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가영은 집에 돌아와 도훈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수술비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남의 집 일에 돈 못 써. 내가 알아서 해. 남의 집이요? 제 어머니인데. 야, 나도 지금 돈이 없어. 투자한 돈 빼기도 바쁘다고. 가영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어도 도훈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조금만이라도 200만 원만. 없다니까? 귀찮게 하지 마. 도훈이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실 도훈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만든 비밀 계좌에 2억 원이 숨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돈은 또 다른 투기를 위해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장모의 목숨보다 자신의 도박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가영은 혼자서 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하고 친척들에게 빌려달라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직인 가영에게는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의 병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위암이 3기에서 4기로 진행되었고 의사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어머니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원망스러웠고 남편의 냉정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병원 병실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병이 너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가영아, 엄마가 너에게 숨긴 게 있어. 어머니 말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꼭 말해야겠어. 내 친아버지는 박재현이야. 가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재현은 현재 대한민국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박재현이요? 그 검찰총장님을요?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엄마가 을지로 작은 식당에서 일할 때 만났어. 그때 그분은 29살의 젊은 검사셨지.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30년 전의 그리움이 애절하게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분 집안에서 완강히 반대했지. 대기업 회장 딸과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그분도 어쩔 수 없었어. 출세가 걸린 문제였거든. 그럼 제가, 그래, 너는 그분의 딸이야. 하지만 엄마가 혼자 키우겠다고 했어. 그분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어머니가 베개 밑에서 작은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고운 빛을 내는 은반지였습니다. 이건 그분이 주신 약혼 반지야. 언젠가 내가 이걸 보여주면 반드시 알아보실 거야. 어머니, 가영아, 엄마는 후회 안 해. 너를 낳아서 기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너는 더 큰 세상에서 살아야 해. 이런 모욕 속에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영은 어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놓지 못한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 고독한 삶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앞날을 걱정하던 그 깊은 사랑이. 가영은 어머니가 남긴 은반지를 가슴에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더 큰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바로 그 장례식 날, 가영은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 최도훈이 회사 후배 장세라와 포르쉐 옆에서 뜨겁게 포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세라가 도훈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모도 죽었으니 걸림돌이 없네요. 곧 이혼할 거야. 넌 젊고 예쁘잖아. 거지 집안 딸이랑은 끝이지. 세라가 키득거리며 답했습니다. 오빠 정말 멋져요. 그 아줌마랑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가영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의금을 건네며 위로의 말을 했던 그들이 어머니를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다니. 평생 고생하며 살다가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여보, 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훈과 세라가 깜짝 놀라 몸을 떼어냈습니다. 아, 가영이구나. 세라가 힘든 시기에 위로해 주려고. 위로요? 입으로 위로하시던가요? 세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언니, 오해해요. 저희는 정말. 닥쳐. 가영이 생애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어머니 장례식 날에 이런 짓을 하다니. 당신들이 사람이에요? 도훈이 불편한 듯 혀를 찼습니다. 야, 사람들이 다 보잖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이혼해요. 지금 당장. 가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확신이 담겼습니다. 뭐?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요? 가영이 비웃었습니다. 1년 전부터 불륜질하던 게 갑자기인가요?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가영이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검은 구두가 주차장 바닥을 단단히 밟으며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뒤에서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후회한다. 거지 집안 딸 주제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영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은반지를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이 모든 모욕을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가영은 이혼 서류를 작성한 후 용기를 내어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말이 사실일까? 박재현 검찰총장이 정말 자신의 친부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재현 검찰총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속은 잡으셨나요? 총장님은 아무나. 이걸 보여드리세요. 가영이 어머니의 은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송영이라는 분이 드리라고 하셨어요. 경비원이 반지를 받아들고는 잠시 후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총장님이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28층 검찰총장실. 문이 열리자 박재현이 가영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정이. 그가 중얼거린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윤가영입니다. 송영이가 제 어머니예요. 박재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영의 얼굴에서 30년 전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눈빛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민정이 딸이구나.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부 확률 99.99%. 가영은 정말로 박재현의 딸이었습니다. 가영아. 박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내 어머니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민정이가 어떻게 살았니? 가영이 어머니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터로 나가던 모습, 거칠어진 손으로 딸의 학비를 벌어주던 모습, 마지막까지 딸을 걱정하던 모습을. 박재현은 내내 흐느꼈습니다. 내가 비겁했어. 집안 반대를 이기지 못했지. 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너는 내 딸이야. 지금 어떤 상황이니? 가영이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도훈의 도박 중독, 어머니 수술비 거부, 장례식 날 불륜까지. 박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놈이었구나. 가영아, 아버지가 도와줄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자.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다. 그동안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이제라도 하게 해줘. 박재현이 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최고의 변호사도 소개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증거 수집도 도와줄 수 있고. 가영이 고민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고 싶었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응징을 받게 하려면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래, 우리 딸이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겠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 가영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옆에서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춰진 것입니다. 가영은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도훈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어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재현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사립탐정 김정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온갖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도박, 횡령, 불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원하시나요? 감옥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요. 6개월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 탐정은 도운이 드나드는 강남의 불법 카지노부터 비트코인 거래소, 주식 계좌, 심지어 회사 법무팀의 자금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걸 추적했습니다. 부인,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김 탐정이 두터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남편분이 회사 돈을 횡령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총 3억 4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파일 안에는 도운이 법무팀장 권한을 악용해서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구체적인 방법과 날짜,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불륜 증거입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도운과 세라가 압구정동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키스하는 모습, 세라의 원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모습까지. 언제부터였나요? 정확히 1년 전부터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김 탐정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빨리 이혼해. 그 아줌마랑 있으면 짜증나 죽겠어. 조금만 기다려. 장모 수술비는 못 건드리겠어. 회사 돈을 좀 더 써야겠어. 미쳤어? 들키면 어떡해? 괜찮아. 내가 법무팀장인데 누가 뭐라고 해. 가영은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훈이 어머니 수술비를 거부한 진짜 이유가 회사 돈을 빼돌리느라 바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기 은행 계좌 추적 결과도 있습니다. 시아버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2억 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도훈이 어머니 수술비조차 거부했던 이유, 그러면서도 세라에게는 명품을 사주던 이유가 모두 명확해졌습니다. 이 자료들로 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 충분합니다. 횡령죄는 확실하고 배임죄와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가영은 최종 결심했습니다.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부인,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 정도 증거면 실형은 확실한데. 괜찮아요. 아니, 그래야만 해요. 고발장 제출 다음 날 전국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장 횡령 혐의 기소. 도박 중독으로 회사 자금 3억 원 빼돌려. 도훈의 사진이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 조치를 내렸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엘리트 변호사가 하루아침에 전국구 범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영은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초라한 구치소 복장을 입은 도훈의 모습은 과거의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법무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배우자의 모친이 위암으로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박 자금을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7년. 도훈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가영아, 미안해. 제발. 하지만 가영은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곧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3년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가영이 검사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33세 나이에 로스쿨에 진학해서 36살에 마침내 검사가 된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박재현 검찰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게 치밀한 복수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가영의 첫 번째 담당 사건으로 배당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최도훈이었습니다. 출소 후 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가 또 다른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도훈은 처음에 가영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검사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가영의 모습을 보며 그저 어디서 본 것 같다는 표정만 지었습니다. 피고인 최도훈, 당신은 출소 후 다시 도박에 손을 대어 지난 1년간 새로운 직장에서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영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장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잠깐, 도훈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검사님, 혹시 우리가... 법정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관계만 존재합니다. 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설마, 가영이야? 피고인은 방금 법정 모독죄를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도 양형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방망이를 쳤습니다. 피고인은 정숙하십시오. 가영은 계속해서 도훈의 죄상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두 번째 횡령의 구체적 수법, 출소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상 의지의 부재까지. 재판부는 이런 상습 범죄자에게 더 이상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2년. 도훈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영아, 제발 피고인 검사님이라고 부르세요. 가영이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음에 감옥에서 나올 때쯤이면 저는 더 높은 자리에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을 겁니다. 법정을 나서는 가영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은반지를 목걸이에 달고 검사 배지를 가슴에 단 채로 과거의 그 초라하고 무시당하던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가영은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약한 사람들을 지켜드릴게요. 어머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법으로 지켜내겠어요. 창문 너머로 서초동 검찰청 앞 광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구하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정의와 희망의 상징으로 거듭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말입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서 도훈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검찰총장 딸 건드린 바보라고 불리며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매일매일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장세라는 도훈이 두 번째로 구속되자마자 언론에서 그런 사람 모른다며 완전히 발을 뺐습니다. 이미 다른 성공한 변호사와 재혼한 상태였죠. 윤가영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법으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정의로,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어머니 송영이가 꿈꿨던 더 큰 세상에서 가영은 마침내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더 이상 거지 집안 딸이 아닌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로서 말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관악구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최도훈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살던 남자가 이제는 삼평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 3년이 흘렀지만 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정과자에다가 도박꾼이면 누가 뽑겠어? 면접을 볼 때마다 듣는 말이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사법고시 패스,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이라는 화려한 스펙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좋은 조건에서도 타락했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도훈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회면에 윤가영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승진. 약자를 위한 정의 실현으로 주목받아. 기사 옆에는 당당한 모습의 가영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거지 집안 딸이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검사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재현 검찰총장의 딸로 밝혀져 화제. 하지만 특혜 없이 실력으로만 승진.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찰총장의 딸이었다니.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도훈아, 너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세라 말이야. 또 결혼한다더라. 이번엔 성형외과 의사래. 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불륜을 저질렀다던 그 여자가 자신이 감옥에 가자마자 바로 다른 남자를 찾았고 지금까지 계속 잘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신랑이 세라 과거를 아는지 모르겠다. 너랑 불륜질하던 거 말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 도훈은 고시원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저런 사람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영아. 도훈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영이가 아니었습니다. 윤가영 부장검사였고 박재현 검찰총장의 딸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절대 넘볼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도훈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도 거부하고 장례식 날 불륜을 저지르고 아내를 거지 집안 딸이라고 모욕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죄악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한때 잘생겼다고 자부했던 얼굴은 이제 초췌하고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이나 빠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도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지금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말입니다. 라면이 끓어넘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은 급히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말이죠. 한편 그 순간 가영은 어머니 무덤을 떠나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고 악은 스스로 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그녀는 더 큰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가영은 이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어머니 기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곳, 용인 하늘공원 묘지입니다. 어머니, 올해도 왔어요. 가영이 국화꽃 한 다발을 무덤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 초라하고 무시당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더 큰 세상에서 살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담당한 사건들 모두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거였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법으로 지켜드렸어요. 바람이 불어와 가영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송영이. 어머니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평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오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딸 걱정만 하셨던 어머니. 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참, 그 사람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가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도훈이요. 작년에 출소했는데 이제 정말 완전히 몰락했어요.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아요. 정가자에다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박꾼이니까. 가영이 일어나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세라는 벌써 3번째 재혼을 준비 중이래요. 이번엔 의사와 결혼한다던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떨까요? 가영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악인들은 저절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박재현 검찰총장님도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내년이면 정년 퇴임하신데 그동안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하세요.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좋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마지막으로 어머니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딸이 당당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도 어머니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가영이 묘지를 나서는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석양이 그녀의 뒤를 비추며 검사 배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딸답게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으로